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어제는 좀 떨어졌다가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아주 크게 급등해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 반색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그 지수 걸리는 자리 있죠? 거기를 돌파를 해놨는데 잠깐 지수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주제는 끝나지 않은 미중 갈등과 수혜주 움직임이라고 해놨는데 이 주제는 좀 뒤에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북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무더위 테마주 있죠? 무더위 테마주. 요게 지금 최근에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지금 개인들이 확실히 돈이 안 돌긴 안 돌아요 요즘에.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지수부터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1.7% 이제 급등 마감했고요.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여기다 선 하나 걸었었죠, 그죠? 이거 어제 그 저녁 방송할 때 권놓고서 이거 설명했었는데 이게 이제 6월 그때 13일인가요? 그때 이제 지수가 급락 나올 때 그때 요 운봉 캔들을 이제 깨면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여기를 이제 못 넘어서고 이제 버벅거리다가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는 좀 하락을 했었죠, 그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CPI 지수라고 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게 어제 좋게 나왔어요. 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그 덕분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을 계속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2.89% 그래서 아주 큰 폭으로 올라서 6월 여기는 6월 중순이 저점인데 여기 저점 찍어 놓고 계속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 입을 다물게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다우 지수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어디 안 들린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다시 일반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 유튜브 쪽이 안 들렸던 것 같은데 한쪽이. 다른 데는 다 정상이고, 그죠? 유튜브가 이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늘 확인하고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설정이 잠깐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쪽이 마이크가 안 나가고 있어요. 한쪽이. 지금 잘 들리시죠?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목소리 잘 들리시냐고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지금 잘 되니까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의 이제 다우지수도 이제 어제 1.6%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그죠? 비관론자들이 이제 그 하락을 많이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 증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의 대부분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여기가 고점이었죠. 그러면 통상 이 근처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서 여기서 물어봐요. 누구한테요? 투자자들한테. 자, 여기서 이제 더 갈 건데 갈 사람은 같이 가시고 싫으면 나가라고. 아니면 이제 자, 정권점까지 왔고 다시 떨어질 건데 팔 사람 팔고 좀 힘들어도 견뎌보겠다. 홀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비관론자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스닥이나 이쪽은 거의 다 회복이 된다고. 그 회복이 지금 열심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올라와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많이 못 올라왔어요. 1%? 이 정도밖에 못 올라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여기 걸렸던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갭이라고 있죠. 갭. 어서 오세요.
여기 보면 갭이 있죠, 갭 여기. 잠시만요. 네네. 잠깐만요. 오늘 유튜브가 조금 속을색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 갭이 있는데 여기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그 미국 증시는 거의 잘 끝났고 급등한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된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되게 가파르게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시가 급등한 거고 나스닥 지수도 급등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6월달하고 7월달에 그 손절하신 분들 억울하게 된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때 뭐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 그렇게 하는 덕분에 네, 잘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6월달하고 7월달에 저기 하신 분들만 손절하신 분들만 억울하게 됐어요. 네. 근데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자 코스닥을 보시죠. 코스닥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오늘 시초가 대비 뭐 크게 저기 그 움직인 게 없어서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네. 여기도 살짝 위에 올라가서 끝났어요. 1.4% 네. 급등 마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 약간 내려왔다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예, 지켜보셔야 돼요. 네. 지수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리면 되고 그 아시아 증시도 이제 대부분 상승에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승에 나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뭐 올라왔는지 한번 보세요.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잘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는 1%밖에 못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강하게 치고 나오죠.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그런 법안이 통과되니까 잘 올라갑니다. SK 하이닉스도 1%밖에 못 올라왔어요. 여기도 미국에서 반도체 그 법안 지원법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법안이 통과됐는데 반도체는 지금 힘을 못 쓰는 척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LG와 요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 쪽은 미국에서 법안 통과된 거 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이버도 2% 상승 나왔고 삼성 SDI 최근에 이것도 2차 전지니까 주가 흐름이 괜찮죠. 그죠? 네. 현대차는 오늘 특별한 거 없었고 카카오 오늘 좀 올라갔고 그죠? 네. 기아 오늘 쉬었고 셀트리온도 좀 쉬었네요. 최근에 근데 많이 올라왔죠. 얘기해드렸고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도 3%, KB금융 2.7 금융주죠. 네.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3.9%, LG전자 오늘 1등했어요. 8%. 그러니까 LG 여기 지주회사죠. 3%.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두산 퓨어셀이라고 여기에 오늘 좀 크게 올랐죠. 네. 그죠? 네. 14.7%. 이게 왜 올라왔냐면 2차 전지하고 이쪽에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요. 오늘 이제 퓨얼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3개가 있거든요. S 퓨얼 이거 보이시면 1번 찍어 보실래요? 보이세요? S 퓨얼셀 두산 그다음에 범한 퓨얼셀 3개 있죠. 우선주 2개 빼고. 네. 그럼 S 퓨얼셀 보실래요? 여기도 오늘 크게 급등했어요. 18%까지 급등했다가 12%로 끝났고 그다음에 범한 퓨얼셀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오늘 16% 급등했다가 7%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퓨얼셀자 붙은 게 다 급등했죠 오늘. 네? 우리 회원들은 제가 회원들한테 알려줬거든요. 미국 주식 중에 뭐 급등하면 따라가는 게 있어요. 아무튼 미국도 그 비싼 업종이 어제 급등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연료전지, 2차전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좋고 종목들도 이제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까 S 퓨얼셀 이것도 보시면
뭐 구덩이 많이 파놨어요 이것도 그죠?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번 크게 올랐었는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요. 요번에 이것도 구덩이 파놨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네. 두산 퓨얼셀이 구덩이를 제일 많이 파놨었죠. 두산 퓨얼셀 보시면 네. 5만원짜리를 그죠? 27,000원 만들어 놓고 지금 4만원 한 방만 더 나오면 이제 5만원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덩이 파놓고 있다가 개인들 다 떨궈내고 두 번 다시는 이제 쳐다도 안 보게 그죠? 네, 해놓고 나서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참 이렇게 잔인한데 올라올 때는 그죠? 더 잔인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죠? 네. 들고서 고생한 사람보다 이걸 손절한 사람이 더 힘들 거라고. 처음에 손절하면 되게 편해요. 얘기해 드렸죠 그죠? 이런 데서 손절하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손해보고 다 손절하면 편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아니라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큰 고통이 밀려들 거라고. 언제요? 네, 그 주식이 날아가는 걸 볼 때. 예, 어서오세요. 네. 올라가잖아요. 네. 양봉 이런 거 한두 개만 나오면 그죠? 네, 5만원 5만 5천원 가겠다 그죠? 네. 원래 있던 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열심히 종목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이렇게 네, 희망을 갖고 노력하시면 돼요. 내 차례가 온다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우진플라임이라고 있는데 개별주 중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우진플라임. 뭐 저는 이거 추천한 적이 없어요. 네. 평상시에 설명했던 종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잘 보세요.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그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그죠? 작년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10월 달에 한번 8월 달에 한번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10월 달에 한번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1월 달에 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살짝 올라왔다가 5월 달에 빠졌고 살짝 올라왔다가 6월 달에 완전히 폭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여기가 1060포인트였는데 700포인트까지 뺐으니까 지수가 30% 넘게 빠진 거죠. 그죠? 네. 지수가 30% 넘게 빠졌었는데 우진플라잉 같은 종목은 이 종목은요 작년에 여기 10월달 11월달 여기도 크게 빠진 게 없어요. 8월달에도 빠진 게 없어요. 올해 1월달에도 빠진 적이 없고요. 5월달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6월달엔 이것도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거를 왜 지금 설명해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 회사 뭐 멀쩡해요. 멀쩡하고. 근데 아무튼 작년에 거의 조정을 피해가던 종목이에요. 피했다기보다는 조정을 아예 안 받았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일반 한번 찍어보시고. 이거 상장된 지 오래된 회사인데 아니 이것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진짜 무슨 저기 지포 누르듯이 그냥 쫙 눌러놨어요. 네? 안 빠진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 종목이 6월 달에는 와장창창창창 내려왔는데 얼마나 떨어졌냐면 5,000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대충 40%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신용도 없어요 이거는. 네. 응? 시가총액 지금 1,000억 이하고. 네. 이거 박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6월 달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털렸어요. 네. 솔직히 우진플라임 뭐 들고 있는 분들 털릴 게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랬던 종목도 그죠? 6월 말 7월 초에 저점을 딱 찍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네. 아까 여기 4,500원대 왔었어요. 거래 터지면서. 그럼 뭐예요? 손절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본전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앞으로 시간만 조금 더 주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손절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손절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를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다. 그죠? 네, 그게 여러분들 보호해드린 거예요. 비관론자들한테. 그 북한이 핵미사일 쏠까봐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해구산 이런 걸 제공해준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손절우산을 이제 손절우산, 해구산이 아니라 손절하지 말라고 이제 그거 쳐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종목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거래 없이 떨어졌는데 그냥 올라오잖아요. 네, 그죠? 네. 여러분들 볼 종목 중에 반등이 아직 안 나온 종목들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뭐 100% 다 올라오진 않겠지만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저기 위에서 꼭지에서 진짜
이상한 잡주를 이렇게 사지 않은 이상은 어지간하면 반등은 나와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손실을 절반 정도는 줄여줍니다. 그때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걸로 갈아타셔도 돼요. 세력이 매집되는 거 맞다. 그럼 끝까지 버티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우진 플라임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반등 세게 나온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늘 튀어오르더라. 거래도 꽤 나왔습니다. 네. 괜찮죠, 그죠? 네. 사실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그다음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꾸준하게 반등도 나오고 반등이 이미 나와서 눌림목이 또 나온 것들, 즉 세력이 재매집하고 있던 것들은 2차 상승이 나오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 저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저기 원전 테마주들 좀 움직였거든요. 네. 아, 나 원전 테마주 얘기 안 하기로 했지. 네. 넘어가고. 네. 저기 김 실장님 방송 가서 들으세요. 네. 원전 테마주는 일부러 여기 저녁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그 빗물 테마주가 움직였거든요. 빗물 터널, 그죠? 뭐 이번에 양천구에서는 그거를 그때 오세훈 시장 때 그걸 추진했었는데 7개 중에 딱 한 군데 한 게 양천구였다면서요. 근데 거기도 비가 꽤 많이 왔는데 거기는 피해가 거의 없고, 그죠? 강남은 완전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빗물 터널 또 서울시장 다시 또 오세훈 씨가 됐고, 그래서 빗물 터널 이거를 이제 대통령도 지시를 했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빗물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뭐 종목은 이제 우원 개발 하나 갖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들은 참고하세요. 이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방 보유 종목이 뭔지 난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원 개발 갖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무방 회원들은 우원 개발이 우리 방 종목이 아닌가 그러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 회원들한테 뭐 얘기 좀 해드려야 돼서. 자, 보세요. 우원 개발이 이제 빗물 테마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땅 파고 뭐 그런 거 이제 전문적인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최근에 좀 들었다 놨다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바닥은 잡고 6월달에 뭐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가 한 6,600원인가 그래요. 네. 숫자가 좀 기분 나쁜 숫자긴 한데 666, 그죠? 6,660원. 저점은 3,300원. 뭐예요? 깔끔하게 딱 반토막이에요. 그죠? 딱 반토막 내놓고 이제 살짝 들었는데 거래도 좀 있죠. 눌림목, 바닥 눌림목 만들어 놓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다가 오늘 뽑았어요. 어제 이게 시간에서 이거 상한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오세훈시 그 빗물 터널 그 수혜주로 1조 원 넘게 예산 들여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하는데 이게 어제 시간에 상한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저 6%까지 급등했었지만 상한가는 못 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거래도 좀 터졌죠. 여기 보니까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만큼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터지고 상한가를 못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캔들이 끝난 거다 1번. 아, 이거는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확실하게 생각해보고 찍으세요. 오늘 빗물 테마주 중에 상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도 좋았고 시간에 상한가 나왔고, 네, 수급도 좋았는데 윗꼬리 길게 달고 운봉으로 끝났습니다. 시초가를 훼손하면서 네. 거래도 터졌고 이 정도면 네. 끝난 걸까요?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네. 왜 1번은 없는 거죠? 다 4번만 찍으시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네. 끝난 거는 아니에요. 네? 끝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건 세력맘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 뭐하러 얘기를 꺼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 방에 이 관련된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은 비슷할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들었다 놨다 했었죠. 여기서 여기 뭐가 있겠어요? 매물대 있어요. 매물대가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달에 하도 폭락이 많이 나와서
오늘 급등했던 빗물 테마주들 있죠. 빗물 터널 테마주 대부분 다 걸려요. 여기. 그래서 올라가다가 상한가 못 간 거야. 상한가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상한가를 들어갈 수가 없는 되게 힘든 자리예요. 차트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기 재방송 끝나고 나면 그 종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러네, 그러실 거예요.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건 저거. 왜 그러냐고요? 6월달에 폭락 나와서 그렇습니다. 6월달에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원래 여기는 세력,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우원개발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상한가 비슷한 거 나오면서 급등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눌렀다가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SOC 관련주잖아요. 3월달에 여기 급등을 왜 했겠어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급등하고 나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원개발을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었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많이 물렸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팔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니까. 그렇죠? 네, 손해고. 그리고 이제 선거 전에 정책주들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는데 선거 끝나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밑에서 싸게 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물린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뒤에 있죠.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됐잖아요. 윤석열 씨가. 그죠? 네. 이게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보수하면 또 이제 SOC에 또 확 밀어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 거야. 이제 안전하게 갈 거야. 왜냐면 여기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많이 샀어요. 진짜 많이 샀어요. 원래 들고 있던 사람들도 안 팔았고요. 그죠? 네. 근데 왜냐면 왜 안 팔았겠어요? 그래. 5월달이 5월 10일날이 취임식 거기였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래. 좀만 참으면 올라갈 거야. 근데 이제 올라가기는 그죠? 네. 커녕 그냥 훅 떨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반토막. 여기 기준으로 하면 40%. 그냥 신용 뭐 반대매매 나오고 뭐 그냥 아수라장 된 거죠. 네. 그죠? 여기에서 거의 손절을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번 주 초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했죠. 대통령 지지율 제일 안 좋을 때 그때 관련주 사라고. 그게 그렇게 모였겠어요. 그게. 지금도 그게 뭐였는지 얘기 안 해드리죠. 네. 근데 이 우원개발에다 뭐예요? 이게 다 정부 정책주였잖아요. SOC. 희한하죠, 그죠? 네. 별의별 테마, 별의별 걸 다 붙들고 올라오잖아요. 이 얘기도 다 해드렸어요. 급락할 때 손절하지 마셔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재료를 갖고 세력이 올려버린다. 왜냐면 자기들도 물렸기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올린다. 손절하지 마라. 아니에요. 손절할 거예요. 하지 마시라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끝났어요. 이러면서 손절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무방위원들 특히. 근데 기가 막히죠. 비만이 왔다고 세상에. 어제 그랬잖아요.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뉴스가 터지면 세력은 그걸 갖고 테마주로 올린다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근데 올라오는데 왜 걸려요? 네. 생존자들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못 간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재료가 약해서 그런가? 뭐 재료가 약하다기보다는 다 걸리는 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생존자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가잖아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싶으시면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세요. 네. 정말 세력이 여기 물린 사람들 골탕 먹일 거면은 여기까지만 올라왔다 뺍니다. 가격을 대충 여기 5,200원 정도인데 이게 세력이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중간 가격이 보통 많이 물린 가격이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면 매물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기에 있는데 특히 여기에 많이 물려 있다고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여기 정도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흰색 그 빈 공간 있죠? 네. 왜 이걸 이렇게 봤냐면 세력이 개인들 약 올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여기까지만 올렸다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이다. 본전 매도 준비 딱 했는데 여기서 휘잉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또 손실이 거의 복구됐다가 다시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에 가서 한참 붕 떠 있었습니다. 본차트 보실래요? 일본 보호로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죠. 눈치채셨으면 8번, 눈치 못 채셨으면 8자고 붕 떠 있잖아요. 바로 안 내려오고. 눈치 보시셨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세력이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빗물 테마주는 끝났다 안 끝났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것만 오늘 캔들 하나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더 많이 오면 좋을까요? 아니요. 그런 상관이 없어요. 세력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가 한다고 했고, 그죠? 대통령도 하라고 했고, 그러면 바로 뭐 하겠어요? 그 실국장들 불러다가 자 빨리 계획서 저기 해가지고 다 예산 짜가지고 올리세요 이러겠죠, 그죠? 팍팍 하면서 이제 오세훈 씨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아마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일처리 야물딱지게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막 그럴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 저 오세훈 씨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 선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우원 개발이 그렇게 끝났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관련주 갖고 있는 거, 그죠? 네. 잘 참고하세요. 네. 올라오다가 다 걸리는 자리입니다. 네. 낮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금 분차트는 안 보여드렸었어요. 낮에. 네.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합시다. 미중 갈등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이제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중국이 되게 대국 자기 본인 스스로 우리는 대국이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옆에 나라가 중국은 대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 나라가 그죠? 그래야 대국이죠. 자기 스스로가 대국이라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그죠? 네. 자기 나라를 소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이번에 하는 짓 보면은 어때요? 치졸하죠, 그죠? 미국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소인배들이죠.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인배의 나라. 네.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만 지금은 소인배 나라예요. 네. 근데 아무튼 중국이 하는 짓이 깔끔하지가 않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티합니다. 깨작깨작, 그죠? 네. 아까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그 소고기 수입해다 쓰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킹 미트인가 뭐 그 회사 소고기를 수입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 돼지고기 관련주인 윙이푸드하고 이런 게 급등했다가 다 내려갔어요. 미국 소고기 전면 수입 금지가 아니고 특정 업체 한 군데만 수입 금지라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중 갈등 그 수혜주들이 자꾸 움직입니다. 이거가 그 우리 손에 프렌즈.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돼지고기 관련주거든요. 이것도 아까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언 머티리얼이라고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히토류인데 지금 그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유니언 머티리얼입니다. 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냐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2,000원인데 정확하게 1,900원이거든요. 1,905원인데 3,800원이죠. 딱 2배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거 세력이 수틀리면은 끌고 내려옵니다. 네. 여기서 이거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셨죠? 네. 사기만 해보세요 진짜. 위험하다니까 이거. 네. 여기서 사시는 거 이건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역이지 지금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 티플렉스 같은 게 옛날에 같이 많이 가던 건데 티플렉스도 저번에 한번 8월 초에 그죠? 그 미국 하원 의장 대만 방문 그때쯤에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죠.
왜냐면 별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거래도 있고 티플렉스. 네. 이름 이쁘죠. 네.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네. 뭐 조정 다 끝났고 바닥이죠. 뭐. 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기 히토류 위중 갈등 그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게 히토류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제 그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한테 공격하는 게 뭐예요? 네, 배터리 동맹, 그 다음에 반도체 동맹, 그죠?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미국한테 보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런 뭐 그렇게 하지는 중국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기대감, 불안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흘리면 실제로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또 찍어주시고 이해는 하셔야 돼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미중 무역 그 대만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못 살게 만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네. 아셨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미중 그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2년 뒤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또 바뀌겠죠, 그죠? 네. 바이든 저 양반이 그 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딴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정책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들이 아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히토류도 있지만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그다음 뭐 퓨얼셀 그죠? 네.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 그런 게 이제 뭐예요? 미중 갈등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올라가요. 태양광 이쪽도만 올라가고. 네. 태양광도 중국이 태양광 판넬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도 예? 중국 돈 벌게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태양광 기름값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고유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각국의 정부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늘리거든요. 뭐 전기차라든가 뭐 이제 뭐 태양광 이런 것도 늘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뭐 하겠어요? 태양광 동맹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양광 동맹. 그럼 이제 우리나라 OCI도 있고 뭐 하나 저기 뭐야? 응? 하나에서 많이 하잖아요. 응? 네. 태양광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러면 또 우리 돈 벌 수 있죠. 중국이 하여튼 뭐 안 되게 할 거면 계속 가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제 좀 얘기해드렸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부터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들도 뭐 도둑 기술 훔쳐다 놓고 그죠? 사람들 구해다 놓고 공장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이제 딱 올려서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미국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중국 거 사면 우리 보조금 안 드려요 이러면서. 네. 뭐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려고 공장 구하고 직원 구하고 그죠? 네. 기술 개발 다 하고 뭐, 네. 제품 딱 찍어내고 계약 다 해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엎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뭐예요? 그냥 부도나는 거죠.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래서 중국을 완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1대1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유대인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을 그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머리를 중국 화교들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네.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간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히토류 테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 잠깐 할게요. 중국 얘기하면 이제 북한 얘기도 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북한의 김여정이 오늘 그 아침에 일찍 뉴스 나왔지만 이제 뭐라 했죠, 그죠? 네. 북한 김여정이 그래서 이제 방산주 중에 이제 쭉 올라온 게 있죠. 네. 방산주가 여기서 종목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우리 회원들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산주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대규모 그 계약, 그죠? 네. 판매 계약, 수출 계약, 네. 그걸로 가는 방산주가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 기대감에 가는 방산주가 있고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가는 방산주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실반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두 부류 있어요. 우리 방은 다 사놨어요. 네? 네? 다 사놨다고. 네. 두 가지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알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신다. 네. 이것저것 다 사놨어요. 네. 다 깔아놨다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근데 북한이 요즘에 돈이 없어서 그죠? 네. 뭐 할 거예요. 네. 돈이 없어서 돈 안 들어가는 쪽으로 뭔가 도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10월 달이죠. 중국이 10월 달에 무슨 저기가 있대잖아요. 시진핑 3연임? 네. 그 5년 만에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대회가 있어서 그거 전에 할지 이거 끝나고 할지 아니면 8월 달에 해버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한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이제 저기 대만이랑 중국이랑 예를 들어서 뭐 군함끼리 중국 군함이 대만 해역에서 안 떠났대요.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옛날에 연평해 전쟁 이런 것처럼 그죠? 네. 서로 기관총 아니면 이제 뭐 충돌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날아갈 수 있어요. 누가 방산주가. 방산주 중에 이제 전쟁 관련된 전쟁 그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팍 튀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다니까. 두 가지 부류가. 네. 근데 그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북한이 아니고 뭐 중국 대만인데 왜 갑니까? 가요. 옛날에 저기 시리아 있죠. 시리아. 시리아 내전 터졌을 때도 갔고요. 옛날에 리비아인가 카다피 거기 터졌을 때도 가고 막 그랬어요. 안 갈 것 같죠? 해외에서 전쟁 나도 가는 거 있어요. 있다니까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발적으로 그죠? 네. 이제 그런 건 언제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 있는 거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왜 많이 해드리냐면 아까 빗물터널 수혜주들도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 많이 했지만 빗물터널 수혜주인데 다른 걸로 갈 수도 있어요. 빗물터널 수혜주가 다 뭐겠어요? 대부분 건설주거든요. 건설주 이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빗물터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정책, 부동산 정책 발표, SOC,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개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그 유치하려면은 그 거기다가 이제 기반 시설도 싹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수혜주도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뭐 네옴시티인지 뭔지 그거 큰 거 한다면서요. 조만간에 우리나라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지금 정상회담 잡고 있고, 네? 간 김에 이제 원전 그것도 계약할 수 있고. 네. 나는 전 정부 그 원전 그 탈원전 정책을 되게 비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2017년도부터 비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였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산유국 1위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원전을 해요. 근데 무슨 깡으로 그죠? 네. 탈원전을 했냐 이거예요. 저는 2017년 그때부터 탈원전에 대해서 되게 그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도 원전합니다. 러시아가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가스하고 다 원전해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거기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지. 네. 원전을 왜 하겠어요? 안정적으로 그게 되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전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다 갖고 있으면서 탈원전을 한 거예요. 그래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잘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전 수출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살리려고 노력을 정부에서 할 겁니다. 네. 그죠? 또 잘 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런저런 원전 수출 계약하거나 그러면 저기 뭐야 방산무기 요번에 수출하니까 뭐 언론에서 막 한참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하죠. 원전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폐마주 가는 거예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특히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 네. 윤석열 씨 싫으시죠? 대놓고 물어볼게요. 엄청 싫으시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이재명 씨 되게 싫으시죠? 맞죠, 그죠? 네.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싫든 좋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 사람한테 맞춰서 가야 돼요. 아셨죠? 네. 특히 여기 민주당 이재명 씨 사랑하시는 분들 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들은 현 정부가 너무너무 미우실 거예요. 그래도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니까 종목 찾아보고 연구해서 사세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나 그 장관들이 뭐라고 하나 물론 듣기 싫고 믿겠지만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연구해서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식을 때려치시는 게 맞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네. 그럴 거면 주식을 접으시는 게 나아요. 속된 말로 때려치는 게 낫습니다. 네. 돈 벌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저도 옛날에 이제 소시적에 그렇게 했어요. 네. 말하면서 그랬는데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사적 감정 드시면 안 돼요. 네. 앞으로 돈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누가 정권을 잡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물질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느냐.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돈이 없으면 나는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정경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경. 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정책주를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와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재료가 바꿔서라도 갈 수 있어요. 나는 빗물 터널 테마주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바뀔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네. 참고하시고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저 끝낼게요. 최근에 그 무더위 수혜주 관심 갖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무더위. 네. 최근에 무더위 수혜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거든요. 차트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무더위 수혜주들이.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낮에 우리 애들한테 어젠가 얘기했던 건데 네. 무방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신일전자가 뭐예요? 선풍기죠. 그죠? 네. 선풍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6월 달에 그렇게 폭락이 나올 때도요,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었고요. 그나마도 바로 올렸어요. 6월 달에 V자로. 아까 뭐 우진 플라잉 그런 거 보셨지만 떨어진 다음에 안 올라왔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거는 V자로 올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떨어지는 거 보세요. 6월 달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2,400원에서 지금 1,8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1,800원대. 많이 떨어졌죠? 6월달 폭락보다 더해요. 이게 선풍기. 그러니까 이제 무더위 테마주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게 신일전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유명하죠. 보세요. 차트 망가졌죠. 우리한들도 참고하세요. 네. 우리방 보유 종목은 신용에 문제는 없는데 이 두 종목이 이제 시그니처라는 단어 아시죠? 네. 상징적인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에어컨과 선풍기. 근데 난 진짜 저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를 검찰총장을 시켜주신다면 저는 빨갱이들 있죠, 싹 잡아드리고 빨갱이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 쓰시는 분들 다 잡아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로. 네. 빨갱이들보다 싹 잡아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 쓰는 사람을 다 잡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검찰총장 될 일은 죽어도 없으니까. 네. 네, 신일전자 보세요. 네. 미쳤나봐 진짜. 네. 장마 끝나니까 장마 끝나고 나서 이걸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떨어지는데 더 사고 죽지 않은 거죠 이거. 네? 작년에도 신용 들어가고서 고생했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니까 지금. 파세코 보실래요? 이만큼 늘었어요. 여러분들 세력이면 이거 올리겠어요? 안 올리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름 무더위 수혜주 누가 망쳐놨어요? 네. 이 양반들이 망쳐놨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검찰총장 되면 빨갱이 다음으로 누구예요? 신용 쓰는 사람들 잡아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망쳐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6월 달에도 이게 버틴 종목들이 지금 더 많이 떨어집니다. 10중 8구 신용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무더위 테마주가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종목들은 보면 신용이 별로 없어요. 안 늘었는데 왜 떨어지느냐? 파세코하고 신일전자가 이게 상징적인 이제 여름 무더위 수혜주인데 이 두 개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무더위 수혜주가 좀 가기를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랬는데 장마 끝나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장마 끝나고 나서 봤더니 세상에 신용은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네, 혹시 무더위 수혜주 저기 관심 있는 분들 계실까봐 얘기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포지수 최근에 얘기했었죠. 공포지수 VIX. 네.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어제 그 이걸 볼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공포지수 있죠? 공포지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공포지수와 관련된 ETF거든요. 네. 이게 지금 계속 떨어져요. 네. 보세요.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네. 떨어진다고 이게. 공포지수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이거 보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어제 이틀 전인가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네.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했을 때 여기였는데 이게 전날 9% 전후에서 급락 마감합니다. 전날 미국에서 급락했어요. 뭐예요? 빠른 속도로 미국 증시는 안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21에서 19.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한 8% 급락했다고 보시면 여기는 8%라고 돼 있죠. 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인플레이션 둔화됐다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전 그 얘기 2달 전부터 해드렸어요. 둔화되고 있는 신호가 잡힌다고. 인플레이션 둔화될 거라고. 네.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리지만 저도 거시경제나 이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원래 대학교 전공은 그게 아니었는데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대학원 전공도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식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된 거예요. 미국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시점부터 이게 꺾이고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줬던 거죠. 그죠? 네. 여기가 마지막 여기 피크 있죠 여기?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무방에서도. 여기서. 근데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 건 여기가 6월 한 13일 전후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손절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손절 많이 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6월 말은 여기고 7월 초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공포 패닉에서 벗어나서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비관론자들 그 입에 속아서 개인들이 손절해서 많이 한 거예요. 지금은 계속 내려와서 정상 수치까지 떨어졌고 네. 어제 8%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은 안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안 좋은 기사 나오고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무더위 수혜주가 왜 안 가지? 네. 신용 쓴 아저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라도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시면 네. 진짜 고생하세요.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라 죽을 고생하세요. 절대 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용 안 쓰고 바르게 주식 투자를 해도 누군가가 들어서 신용 써서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꼭 분산 투자하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까 뭐 빗물 터널 테마주도 얘기 좀 해드렸고 미중 갈등 테마주도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다음 북한 얘기도 해드렸고 네. 이게 지금 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네, 낙폭과대 반등 계속 나올 거고. 대신에 이제 지수가 오늘 밤에 미국이 어디로 갈지 좀 더 봐야 돼요. 어제 얘기했지만 지수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나는 그거에 맞춰서 가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저기 무리하지 마시고 잘 한 주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아무튼 뭐 걱정했던 일보다는 그죠? 네. 기대했던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네, 내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 실장님이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저기 테마주 얘기 잘 해주시죠. 마지막 일반 한번 찍어주시고. 테마주 얘기 많이 잘 해주시죠. 여기 김 실장님이. 무쏘TV 여기 김 실장님이신데 오늘은 건설주하고 수소, 방산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방산주 두 가지 부류 있다고. 저는 테마주가 이렇게 그 회사를 딱 열어놓고 무방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빵 때려요.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세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좋은 거는 좋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종목이 망가져 있어요. 전문가가 저거 좋게 얘기했다고 막. 난 그거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김 시장님은 딱 이제 중심 잡고 딱 얘기 잘 하시니까 들어가서 이제 참고하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건자재 관련주 중에 삼화페인트인가 뭐 수익 났다고 여기 매매일지 올라오는데 주식 저기 테마주 되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삼화페인트로 수익 많이 내셨더라고요. 저희도 단톡방에 추천 나갔던 건데 우리도 수익 많이 나왔어요. 단톡방에서.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무튼 저기 오늘 저기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